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1월 8일 금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일요일에도 서울 과천에 대상 경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지사회 대상 경주가 일요일 날 실시가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부산의 다수의 기수들이 서울로 원정 가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서수근 기수가 경주로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경주 정계 부적절로 인해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서수근 기수 드디어 이번 주부터 재기승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모로 이번 부산 경마는 몇몇 기수들에게 기승 기회가 쏠리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코스 2점에 2번 와일드 제라늄이 내린 거리에 강공선행 작전까지 가능하기에 경주 여건이 매우 유리해진 중심마로 강주를 드립니다. 앞선에 가담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강된 가운데 이번에 다시 한번 1300m 거리, 직전에 3착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8번 스마일 위너가 되겠고요. 초반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기에 일반 편성 돌아온 5번 에이스 잭팟의 선정기 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 빅픽처는 일단 휴양을 다녀온 이후에 훈련 시의 걸음 자체는 인정해줄 만합니다. 인코스 2점 활용하는 적극적인 선행 전개, 이번에는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하네요. 한세 물결의 가장 큰 강점은 선행을 나설 수도 있지만 따라가도 되거든요. 그 강단 있는 걸음, 근성 있는 걸음을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7번 스타라인 이번 경주에서도 전개상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말입니다. 박지혜 기수와의 호흡을 기대해 보는 복병입니다. 이번에는 거리를 줄여서 1400m 출전하고 있고, 인코스라고 한다면 리턴 오브 섭서디가 선두권을 공략했을 때에는 보강된 뒷심에 대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충분히 휴양 기간 동안에 훈련을 열심히 했던 말부 태양이 이번에는 기대에 부응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2살짜리인 5번 영천 질주가 상대마가 되겠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인기마라 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유형의 말이 되겠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차 있는 2번 투투그레이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2살짜리의 상승세는 이번 경주까지 통할 수 있을 것 기대합니다. 2주 만에 빠른 출전이지만 컨디션 크게 하자 없는 모습 속에 단촐한 편성, 게이트 안쪽 들어온 4번 파워터치의 선정기 대치 가능하겠고요. 전처럼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듯합니다. 승급전에서도 전개이점을 충분히 살려볼 1번 킹 오브 보스를 중심마로 강주를 드립니다. 내린 거리에서의 선두권 자유전개이점을 극대화할 8번 닥터시크를 후착 1순위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2세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2세마 6등급 레이스입니다. 이미 단거리 또한 동거리 검증 전력도 있고요. 자, 이번에 실전 변화를 모색하는 상승세의 마필도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자, 인기만 접전 레이스 예측되는 1경주 스타트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1월 8일 금요 경마의 스타트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에서 앞서 민병철 MC가 설명해 주신 대로 상승세 말들과 이제 경주력을 보여줬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뻗쳐나갈 그런 말들의 전력들의 분석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저는 우선적으로 상승세 인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4번 베라데이를 먼저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는 영천질주라는 걸출한 이세마가 대차로 우승을 차지했던 경주였고, 놀라웠던 대목은 그 영천질주라는 말은 선입으로다가 넘어서는 선행을 강탈하는 그런 전개 속에서 이제 대차를 냈다라는 부분 놀랬고요.
당시 선두권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갔었던 데비전의 베라데이가 퍼지지 않고 오히려 후속말하고는 거리를 더 벌려가면서 입상까지 차지했었던 저력을 확인해 줘서 참 어린 말들은 주행 심사 내용만으로는 평가를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된 그런 레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훈련식 컨디션은 직전에도 좋았었던 말이에요. 이번에는 더 좋아졌습니다. 더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이미 승급 착순이라는 부분 하나가 마음에 걸릴 뿐이지 이 말이 갖고 있는 경주력은 이번 편성에서 여전히 주요할 것 방점 찍고 가겠습니다.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 1번 터치스타맨, 5번 베스트 에피, 7번 패션키 등의 전력들을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고 경주 경험이 없는 말은 제가 추천드리는 말 중에서는 5번 베스트 에피 온리 원이기는 한데 이 말은 마체가 좀 작죠. 체중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부분이 한 가지 관건이기 때문에 당일 체중 체킹 꼭 해주시고요. 찌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입후 추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도 무난하게 통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7번 패션키도 이미 데뷔 전에 1300m로 치렀습니다만 당시가 이제 안마란전 경주여서 조금 아쉬웠죠. 하지만 안마란전 경주였기 때문에 순위권 성적을 냈던 말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부분과 훈련식 컨디션이 더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1번 터치스타맨. 이제는 성적을 이 말도 2위 승급 착순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성적을 내줘야죠. 지난주에 19조가 났어요. 김영근 조교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뉴레전드의 대통령배 우승보다 더 기뻤던 거는 개인적으로는 블루치퍼의 브리더스컵 3위였거든요. 너무너무 기특하게 잘 뛰어줘서 아주 그냥 김영건 조교사의 이름이 전 세계 만방에 떨쳐질 것 같아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1번 터치스타맨 이 말도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성장세가 더디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직전 경주에 여유 있는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1300m 거리를 통과한 전력이니만큼 이번에는 본인의 순발력 발휘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서승훈 기수와의 좋은 호흡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최근에 검증된 전력도 있고 이번에 변화 보일 마필에게도 관심이 가는 가운데 4번 베라데이 같은 경우는 주행 심사 때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했던 말인데 실전에서는 아주 매끄러운 발주와 더불어 빠른 페이스의 1300m 거리를 선두 선입권에서 극복을 해냈다라는 거죠.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주행 심사 모습과 판이하게 다른 아주 출중한 경쟁력을 선보였던 4번 베라데이. 이번에는 게이트도 안쪽 들어와 훨씬 더 수월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에 중심마로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잔치집이죠. 19조 김영관 마방의 1번 터치스타맨. 이제 뉴 레전드와 블루치퍼의 선전으로 지난주 최고의 한 주를 보냈던 19조 마필이죠. 1번 터치스타맨은 실전 이전째 변화를 보였는데 당시 게이트 외곽에서 따라붙는 전개를 펼치다가 코너에서 모래 맞고 전개가 확 처진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재차 막판에 직선에서 진로가 열리자 근성 있는 걸음으로 입상을 차지했죠. 이번에도 얼마만큼 모래를 덜 맞는 자리로 위치 선정과 전개가 펼쳐지느냐가 입상 성패 가늠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게이트 안쪽이라도 모래를 덜 맞는 자리로 전개를 펼쳐주기를 바라보고요. 자, 여기 신마 한두 있습니다. 3번 해운대 썬더. 자, 1번 터치스타맨과 지난 9월 21일 날 주행 심사를 함께 뛰었는데 그 당시에 내치기에서 모래 맞고 전개를 펼치면서도 마지막까지 근성 있는 걸음을 선보였던 말이죠. 데뷔전이 살짝 늦어졌긴 했습니다만 주행 심사 때 이미 기본 기량을 보였던 마필이기에 신마 3번 해운대 썬더도 복평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지영 의원 신마 3번 해운대 썬더 어떻게 평가하세요? 충분히 훈련 기간을 가져간 만큼 말이 힘도 터치스타맨의 데뷔전보다는 좀 나아진 모습으로 데뷔전을 치르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반이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경주 경험이 있는 말들의 성장세가 좀 더 두드러지는 편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스타트 1경주는요. 자, 직전보다 훨씬 더 컨디션 좋아졌고 게이트 안쪽 들어와 수월하게 선두 선입전 연투 기대치 높은 4번 베라데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세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8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단거리 1000m 선두력의 강점진인 마필들이 상당수 출전하고 있고 초반 레이스는 빠르게 진행될 듯합니다. 중심마는 1번 로얄솔저입니다. 최근에
자, 2연승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데뷔전 이후 두 번의 경주 부진했지만 지난 6월 1일 날 거세를 단행한 후 뛰는 데 집중하는 능력이 향상되며 최근에 연전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에도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밀어 선행이 아닌 그냥 잡고서 선행을 나섰고 직선에서는 뒤를 돌아보는 여유를 부리며 8마신차 압승을 거뒀죠. 자, 이번에 휴양 공백 이후 출전합니다만 컨디션 하자였고 1번 게이트에 다시금 단독 선행이 유력시 되기에 승급전에서도 1번 로얄 솔저의 선행 1승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1번 로얄 솔저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리는 경주입니다. 도전권들. 자, 5번 유로 신화를 필두로 직전 3차기 아쉬움 3번 랩터코, 여기에 4번 레이첼이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자, 5번 유로 신화는 최근에 승급 이후 두 차례 경주 모두 빠른 페이스의 레이스에 외선 적극적인 레이스 펼쳤습니다만 한 발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죠. 이번에는 단촐한 편성에 직전엔 12번 최외곽 게이트였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에 들어왔고요. 직전보다는 초반 전개 수월하게 2선 가담하는데 문제 없어 보이고 최단 거리 1000m 5번 유로 신화의 선정 기대치 우선적으로 강조드려보겠고요. 3번 랩터코어도 공백 이후 지난 9월 복귀 최근에 좀 아쉬운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는 시드니 망치, 파극천, 앞선이 빠르고 강한 구도 속에 선입권에서 역주를 했습니다만 한 발 부족한 3차. 자, 이번에 게이트 안쪽 내선 인코스에서 유리하게 선두 선입 작전도 가능하기에 자, 공백 이후 세 번째 경주 주목하셔야 될 3번 랩터코어가 되겠고요. 자, 여기 4번 레이첼도 직전 경주 게이트 외곽 여건에 선두 외곽 경합 레이스 펼치면서 마지막 주 한 발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빠른 페이스에 꾸준하게 경쟁력을 배가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레이첼 게이트 안쪽 들어와 직전보다는 수월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4번 레이첼까지 소개해드립니다. 결국 부산 5경주는요. 다시금 단독 선행 1승 기대치가 높은 1번 로얄 솔저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저도 이견 없습니다. 추천 마번들이 선정이 알짜로다가 딱 되어 있지 않나. 저와 같아요. 순서만 다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4번 레이첼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번 편성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첼이 1200m에 최근에 3번의 경주를 1200m만 뛰었죠. 한 번도 추천드린 적 없습니다. 추천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1200에서는. 1000m까지가 한계로 보이는 말이기 때문이고요. 1000m 출전했습니다. 1000m 출전한 이상은 추천드려야죠. 매번 아쉬웠고 선행이면 베스트, 따라가도 되는 전력, 1000m에서는 추입도 할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4번 레이첼의 선정 기대치를 높여봅니다. 물론 무서운 것은 1번 로얄 솔저, 그리고 3번 랩터코어 이 강에 선행말도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유로 신화처럼 추입이 가능한 말에 대한 대안 세력도 필요한 경주인 것은 분명한데요. 선행을 1번 로얄 솔저가 편안하게 못 나가겠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6번 영광의 천하도 선행마거든요. 이 편성 선행 경합으로 변지지는 않을까요?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돼서 의견 조언을 좀 구합니다. 네, 웬만하면 경합이 펼쳐지지 않으리라 보고 있고 물론 6번 영광의 천하도 좀 초반이 빠른 말이긴 하죠. 근데 모래 민감성을 갖추고 있는 말이고 아무래도 코스 이점이 1번 로얄 솔저가 수월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으로 보고요. 만에 하나 선행을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지난 7월 19일 날 첫 승 달성 시에는 우승의 파랑새가 이끄는 페이스를 외곽에서 적극적인 선입전으로도 입상을 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선두자리 탐마필을 내주더라도 따라붙는 전개로도 충분히 경쟁력은 보유한 마필로 1번 로얄 솔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5경주는요.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컨디션 하자없고 코스 이점에 강공선행 작전까지 가능한 1번 로얄 솔저를 중심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도전 복병 세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8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경주는 앞전 5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8두 단촐한 편성에 다수의 마필들이 선행 질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입상 도전마의 윤곽은 드러나는 레이스죠. 그 내용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6경주 해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윤곽이 드러나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제발 그렇게 그 윤곽대로 그냥 편안하게 경주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도 반 정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의외의 기습 말들이 되든 안 되든 선행을 시도할 수 있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가지 우려가 돼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해피 여걸의 승급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전망을 해보면서 시작합니다. 자, 7번 해피 여걸은 뭐 단순 선행 일변도의 말은 아니죠. 선행과 선입이 자유로운 빠른 흐름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심지어 직전 경주에는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해피어걸보다는 그 아모리스 쪽에 좀 더 손을 들어드렸었던 상황이었는데 해피어걸 이번에는 상태 이상 없이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은 외곽 12번 게이트였어요. 선행말도 많은 편성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줬던 순발력과 선입력, 그 강단 있는 걸음이면 이번 편성 충분히 가능하죠. 상대마로는 3번 반지의 요정, 6번 스오머치고 이두가 우선 눈에 띕니다. 거의 1강 2중에 인기도를 보일 것이고 그 전력들이 다소 우위에 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6번 소모치거는 데뷔 전부터 선행 강공을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마체가 작아서였을까요? 경험이 조금 있으면서 좀 지구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번 반지의 요정은 한 가지 딱 걱정되는 건 이 말 또 주행 심사만 잘 뛴 거 아닐까. 30초 마방은 항상 그게 걱정이긴 한데 주행 심사 모습은 59초대예요. 크게 추진이 뭐 강추진의 뭐 실전과 다름없는 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휴양 복귀전도 빠르게 적응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대 복병을은 1번 BK 사운드 역시 선행마이고 1번 게이트 선행마이기 때문에 추천해드릴 수 있는 복병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빠른 흐름의 최단거리입니다. 경합도 펼쳐질 수가 있는 조건이지만 7번 해피어걸은 직전에 최외곽 게이트 배정에 우승의 파랑새라는 내측의 빠른 선행마를 보내놓고 외선에서 경합을 하면서도 월등한 근성을 발휘했죠. 어떤 얘기냐?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단순 선행마가 아니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행 일변도의 마필들이 대다수 출전할 때는 경합으로 나가 떨어지는 말들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7번 해피어걸 같은 경우는 따라가도 충분히 선입전 펼쳐도 가능한 세력이기에 중심마로서 당연히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6번 소머치고는 어찌 보면 직전에 데뷔전 경주 발주가 발주 이후에 거의 도주성 선행을 나섰고 직선에서 외측으로 코너에서 또 외측 사행하는 악벽을 제어하느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막판에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만큼 초반 전개를 차분하게 선두권 혹은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레이스를 펼쳐낼지 참 주목이 되는 마필이고요. 여기 4번 전사의 질주가 호흡기 질환, 후두 성형수술을 받고 직전에 오랜만에 복귀전 치렀는데 역시 이 말도 선행 습성을 갖추고 있죠. 직전에 지나친 경합으로 1200m 무너졌는데 이번에 정상주기였고 거리도 1000m 내렸는데 김지영 의원 4번 전사의 질주의 선행 가능성과 또한 나선다라면은 얼마만큼 뛸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수술은 잘 됐던 모양입니다. 직전 경주 복귀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편성에서 그렇게 욕심을 내면서 선행을 나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해서 너무 당황했어요. 전 파워 터치가 무너지는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었던 경주였거든요. 전사의 질주의 초반 선두력은 그만큼 매섭습니다. 다만 이 말 자체가 마체가 원체 작고 지금 체중이 좀 불어서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주행심사 때 불어난 체중을 환영을 했는데 또다시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원래 뭐 410kg대 후반에서 뛰었었던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편성 선행말들 대안이 너무 많습니다. 빵치고 나간다 한들 버티긴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6경주는요. 다수의 선행마 하이페이스 구도의 선두권에서 자유로운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7번 해피 여걸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세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9개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중반부는 최단거리 1000m 편성이 상당히 많네요. 6편성도 공백 이후 출전하는 말 한두에게 눈에 띄는 가운데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 또한 현등급 기복마 과연 어떤 실전 변화를 보일지 사뭇 기대가 되는 레이스가 되겠는데 그 내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또 제가 해설을 한번 맡아봤습니다. 자, 부산 8경주가 되겠고요. 1번 카이길리가 이제 휴양 이후에 복귀전을 치르게 되어서 아마
MC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말은 1번 카일 길리가 그 주인공이 아닐까 싶네요. 자, 카일 길리라는 말은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행심사 기록이 좋지 않아서 오히려 믿음이 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울진리마방 항상 주행심사 기록은 끝내주게 좋아요. 그게 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건 카일 길리는 이미 실전에서도 00초 때의 호기록을 냈었던 전력이고 휴양 이후에 큰 병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주 뭐 치명적인 뭐 굴건염이나 뭐 이런 류의 질병이 아니라 근육통, 부종 뭐 이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정도 안정적으로다가 주행 심사를 통과하고 훈련 시의 걸음은 또 안정적으로 더 좋아져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5등급에서는 충분히 자기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력이죠.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로는 3번 레몬아이와 6번 돼지자랑, 5번 초동 여신 등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훈련시 컨디션이 회복세가 뚜렷해 보이는 전력들이고요. 특히 3번 레몬아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승급 전에 보는 사람들을 참 당황하게 했었던 경주 내용이었어요. 추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천을 드렸던 전력인데 끌려 나갔습니다. 끌려서 선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기본 순발력을 갖추고 있고 말이 그만큼 힘이 차다 보니까 1번 게이트에서 남들이 자기를 넘어서는 걸 말 자체가 못 견딘 거죠. 김호수 기수의 당황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는 3번 레몬아이이기 때문에 이번엔 리처드 기수와의 호흡이 어떨런지 기대가 되는 것도 반이고요. 한 번 선행을 시도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선행을 나서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반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말은 추입으로 경주력을 펼쳤을 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상으로는 좀 더 걸음과 주폭이 살아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고려를 해주시면서 전개 자유이점의 말로 3번 레몬아이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6번 돼지자랑은 승급전입니다만 여전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위 승급의 아쉬움을 털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여기에 5번 초동여신이 매번 승급 이후에는 이렇다 할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만 훈련 시 스피드는 분명히 호전세입니다. 이번 아니면 다음엔 복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백 있지만 컨디션 전혀 하지 없고 뭐 치명적인 병력 공백이 아니기에 30조 마방의 1번 카헤길리 복귀전에서 충분한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다라는 평가해 주셨습니다. 또한 30조 마방의 이제 주행 심사 스타일까지 디테일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김지영 의원이 설명해 드렸죠. 자, 여기 3번 레몬아이, 그렇죠.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끌려 선행을 나섰고 코너에서 외측으로 사행하는 악벽을 당시 기승기수가 제어하느라고 정말 김호숙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당연히 초반에 힘쓰고 막판에 완전 무너졌죠. 그런데 이 말은 두 번의 입상 시는 모두 추입이었어요. 자, 이번에 국악저급판 승인장구 착용으로 주행 안정화도 도모하고 나오는 만큼 자 3번 레몬아이 직전처럼 끌리는 악벽 잘 잡아주고 차분하게 탄다라면 추입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6번 돼지자랑은 직전에 6등급 굿바이 무대 빠른 흐름 이겨냈던 전력. 여기 4번 해피매직이 최근에 그래도 5등급 무대에서 강편 성구도 빠른 흐름에 착순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습니다만 자, 이번엔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 만났다고 보고 있고요. 직전에는 출발 후 추돌 여파 주춤 3선 인코스 탔습니다만 한 2마신차 오차기인데 자, 충분히 선의권에서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는 전력 4번 해피매직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의원 4번 해피매직의 복병 가치 어떻게 보세요? 복병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승식 활용 차원에서는 3, 4등 순위권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복병으로서의 가치가 높은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한 전력이에요.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딱 그만큼만 뛰는 것 같아서 결정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컨디션 이상이 없다면 승식 활용 차원에서는 생각해 봄직한 말입니다. 네, 부산 8경주는요. 공백 여파 문제 없고 오랜만에 복귀전에서도 자 능력 발휘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뭐 때에 따라 선행도 가능하죠. 1번 카헤길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9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후반부 짜릿한 적중을 안겨드릴 방송 추천 경주 9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12마리 풀게이트 편성이고요. 최근에 현등급, 동거리, 능력 상승세의 마필들 또한 한 발 부족했지만 이번에 만회할 마필 눈에 띄고 승급전 나서는 한두의 마필에게도 관심 갑니다. 우선 안쪽에 1번 레거시입니다. 자, 작년에 데뷔전 치른 이후 개인 대형 병력 공백이 좀 길었던 말이죠. 복귀 후 드디어 지난 6월 28일 날 첫 승 달성을 했고 직전 승급전에서는 당시 경합피해 선입전을 펼쳤습니다만 당시 다소 이제 가벼웠던 주력 컨디션 앞선의 마필을 제쳐내지 못하고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안쪽 게이트 들어왔고요. 직전 정도의 초반 중반 레이스 흐름은 예견됩니다만 내선 인코스에서 수월하게 전개 운영도 가능하고 훈련식 쾌조의 컨디션까지 나타내고 있는 만큼 직전 3착의 아쉬움을 만회할 1번 레거시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자, 직전 졸전 4번 히든보이를 필두로 입성했던 전력 8번 그랜드 질주, 10번 샘턴 번개까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자, 4번 히든보이도 지난 8월 16일 경주 당시 첫 승 달성 시 이제 협오정권 승인 장구의 효과를 받고 직전 경주는 선행 강공 작전 펼쳤습니다만 막판 한 150m 남겨놓고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 자,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한 8번 그랜드 질주보다는 4번 히든보이가 선행을 나서줄 수 있는 조건이고 이번에는 1승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10번 센텀 번개가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 보이며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당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빠른 페이스에 2선입 타다가 당시 선행마가 외측으로 완전히 기대는 바람에 진로가 확 열렸고 7마 진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늘어난 1300m 거리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전력으로 보입니다. 직전 우승 시에도 끝걸음의 여력이 너무나도 좋았죠. 늘어난 거리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10번 센텀 번개가 되겠고요. 자, 8번 그랜드 질주가 발주가 썩 매끄러운 말은 아닌데 초반 중속이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말이고 지난 8월 23일 날 유현명 기수에 이제 천승 달성할 때 그 당시 이제 선행 강공 작전으로 우승을 했죠. 승급 이후 직전 경주도 자, 당시 2착을 했는데 발주는 썩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미러 선행 3코너에서 선두 자리 잡았고 당시 가벼웠던 주력 컨디션을 10분 활용했단 말이죠. 자, 이 말은 요 편성에서는 선행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는 장점도 장착했기에 8번 그랜드 질주의 연투 기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구경주는요. 자, 직전 3착의 아쉬움을 이번에 훈련 컨디션의 상승과 또한 코스 이점으로 만회할 1번 레거시를 중심으로 이 도전 세력 중에 적정거리 출전의 흐름에 맞는 말로 엄선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응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번 레거시라든가 10번 센텀 번개 그리고 8번 그랜드 질주까지 저도 함께 응원을 해보고 싶은 전력들이기 때문에 찬성이기는 한데요.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말들 안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축이 1번 레거시가 그만큼 믿음직스러울까가 약간 의문시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번 센텀 번개의 성장세가 더 매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일 축마 변경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직전에 1번 레거시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던 말이고 어찌 보면 가벼운 주력 컨디션의 최대 좀 안 좋은 피해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에 정상주로 컨디션이라면 코스 2점의 내선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쳐낼 조건의 1번 레거시가 중심 충마로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구경주는요. 자, 직전 3착의 아쉬움을 이번에 만회할 듯합니다. 1번 레거시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10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0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상승세 전력들이 상당수 있고요. 직전에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말도 여러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접전 레이스 10경주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붙어서 이길 경주 다소 후반부에 있습니다. 10경주가 되겠고요.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1300m 4등급 경주가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행 경합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가 우려가 될 만큼 다수의 선행말들이 더욱 호전된 스피드로 훈련 시 더욱 좋아진 모습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상승세 전력에게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8번 리버스 스윕 먼저 추천드립니다. 두 번의 경주 모두 자기보다 빨랐던 선행말, 두 번의 경주가 아니죠. 재검 이후에 직전 경주에 자기보다 빨랐던 선행마 온데이에게 덜미를 내주면서 선두권을 내준 이후에 그걸 잡아내지 못해서 매우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리버스 스윕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전력은 단순히 선행을 나서야만 뛰는 말이 아니고 단거리에서는 어떠한 전개도 소화가 가능한 스피드형 말이라는 부분이죠. 공백 복귀 전 잘 치렀고 정상 출전 주기. 이제는 순위 상승해야 합니다. 우승 기대치까지 높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은 이세마로서 승급전 치릅니다. 빠르게 올라왔네요. 1번 에코선 역시 선행 선입이 가능한 전력이고요. 마체가 조금 작아서 8번 쪽에 먼저 점수를 줬고 8번과 1번 사이에 한두가 더 있죠. 그리고 9번 원더풀 컨트리 역시 선두권 강공 시에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력인데 부담 중량이 너무 무거워서 그 부분 때문에 순위는 좀 밀려났습니다. 대신에 19조에서 2도 출전했죠. 7번 아마존 여걸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는 7번 아마존 여걸이 직전 불과 2주 전 현장 예시장 상태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좋았습니다. 순간 흔들릴 만큼 클리처를 놓치고 갈 만큼 놓칠까 봐 제가 걱정을 했었던 그 정도로 상태가 좋았었던 전력입니다. 훈련식 컨디션보다 현장 상태가 먼저 좋아졌었던 아마존 여걸이 이제는 훈련식 컨디션까지 업그레이드 돼서 도전을 합니다. 선행 강공이라면 7번 아마존 여걸 충분히 가능성 있기 때문에 가장 재미있는 복병 7번 아마존 여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추천 경주 10경주 당연히 8번 리버스 스윕은 중심마로서 높은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어요. 공백 전에는 1600m를 선행 1순으로 입상할 정도로 스피드도 있는 말이고 직전에 복귀전에서는 추입으로 입상했잖아요.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8번 리버스 스윕이 가장 높은 입상 기대치가 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도전권들 이 보중 높은 9번 원더풀 컨트리, 보다는 19조의 동반 출전 7번 아마존 여걸을 특히나 강조해 주셨고요. 승급전 1번 에코선. 자, 여기에 2번 상승 파워가 있습니다. 직전 경주 많은 주목을 받고도 졸전이었죠. 당시 발주대는 요동 늪발을 했고 초반에 등자가 좀 빠지는 바람에 그 끼우느라 하고 초반 정상 추진이 제대로 못했어요. 또 진로도 계속 막혔고 막판에 올려붙인 걸음 좋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정상 발주면 선두 선입권에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 자, 김지영 의원 2번 상승 파워, 이번 경주 기대치 어떻게 보세요? 현 등급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력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승급전은 체중이 크게 빠졌었고요. 직전 경주는 그만큼 체중을 회복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은 어떨까 지금부터 걱정이 되는 것이 훈련 시에도 뛰면서 약간 기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직전 경주 별정 경주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았던 부담 중에서 해방이 됐다라는 부분과 유현명 기수로의 우승 위너자키로의 안장 교체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당일 컨디션 체킹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당일 상태 한번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10경주는요.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자유전개점 극대화할 8번 리버스 스윕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자, 요 편성에서 또한 당일 주로 컨디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 및 또한 컨디션 좋은 말로 엄선해서 추천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금요일 후반부 승리의 방점을 찍어드릴, 붙어서 이겨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10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9개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1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거리 1200m 레이스 은근히 초중반 하이페이스가 예견되는 가운데 8번 성산 사이먼이 과거에는 다소 기대는 악벽을 보였던 말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부분이 교정이 되면서 빠른 흐름의 단거리도 자유로운 전개 이점을 살리고 있죠. 최근 1400m를 연전연투하고 있고 지난 9월 8일 경주에서는 추입으로 1400m를 입상했지만 직전 경주는 이번에 함께 출전하는 대지 챔프가 이끄는 페이스를 경합 선두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이겨냈던 전력입니다. 빠른 흐름, 그리고 단거리 레이스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 직전 대비 내린 거리 선입권에서 끈끈한 전력이 가능한 8번 성산 사이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직전에 선행 나섰습니다만 석패했던
3번 대지 챔프를 필두로 공백이 출전하는 6번 천년의 바다, 여기에 연투를 기대치를 가져볼 1번 패셔너 마린이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3번 대지 챔프는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갖춘 말이긴 한데 과거에는 3등급 무대에서 7월 14일 날 1400m 거리를 선두외곽 따라붙는 전개로도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직전에는 다소 선행은 나섰습니다만 외측에선 외측마와 경합을 상당히 당시에 성산 사이먼이 앞에 나갔고 경합을 펼치면서 완전히 나가 떨어졌는데 자, 이번엔 그 게이트가 안쪽 들어왔고요. 3번 대지 챔프가 수월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 내린 거리에서 1승 기대치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대지 챔프가 되겠고요. 자, 6번 천년의 바다가 1300m까지 입상 전력이 있고 지난 3월 29일 경주에서 폐출혈 2회차로 주행 심사처분 휴양 공백이 있었는데 10월 19일 주행 심사 시 건재한 면모로 보이며 선행 주도 레이스로 아주 여유 있는 걸음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복귀전 나서지만 컨디션 하자 없고 폐출혈 여파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 이 6번 천년의 바다 복귀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1번 패션 오브 마린이 편성 기복은 보입니다만 최근에 3차례 경주 등 2번의 입상이 있고 자, 이 말도 직전 경주 빠른 흐름에 차분하게 내선에서 힘한 배를 잘했고 코너에서 빨리 따라붙으며 막판에 월등한 결정력을 발휘, 부담 중에 살짝 올라갔습니다만 충분히 직전 정도의 흐름 레이스에 충분히 경쟁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1번 패션 오브 마린의 연투 기대치까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산 11경주는요. 자, 적정거리 출전에 선입권에서 가장 끈끈하게 걸음을 보일 8번 성산 사이먼의 연투 기대치 가장 높게 평가하는 가운데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대 단출한 편성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경주였구나라는 게 이제 민명철 위원 해설을 들으면서 갑자기 실감이 나네요. 8번 성산 사이먼의 능력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1번 패션 오브 마린의 가능성, 연투 기대치까지도 동의를 하는데 나머지 말들에 대한 그 전력 분석의 그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님은 아마 선행 말들 위주로 공략을 해주신 거고 저는 선행 말들끼리 싸울 수 있다. 우리는 따라가자라는 말들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당일 주록 잘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따라가는 대안들, 솔직히 8번 성산 사이먼도 따라가는 대안으로서 제시를 해드렸던 상황이에요. 앞에 2번 천년의 태양, 3번 대지 챔프, 4번, 6번까지 강선행 말들로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8번 성산 사이먼은 차분하게 따라가지 않겠는가라는 작전이 좀 더 주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200m에서는 어느 전개도 다 통할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부분. 여기에 저는 9번 탁월한 질주와 7번 백년시대를 제시를 합니다. 4, 5선에서의 선임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들이고 이미 현 등급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전력들이기 때문에 따라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민명철 위원님 이거 선행 경험 없을까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지 챔프 천년의 바다 다 선행 아니면 없을 것 같은데 경합에 대한 우려는 혹시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발주가 당일 발출발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이제 펼쳐 나갈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속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코스 이점에 안쪽으로 들어온 3번 대지 챔프가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전개 양상으로 보고 있고요. 여타임 마필들이 이제 따라붙는 전개인데 이제 설명해주신 이제 9번 타고난 질주 같은 경우는 저도 복평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계속 1800m 장거리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의도적인 단거리 실전으로 보고 있고요. 초반 전개도 썩 밀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끈끈하게 전개 응수를 하고 대폭 내린 거리에서 가능성을 엿보일 9번 타고난 질주는 복평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나친 경합은 지금 뭐 속단하기에는 금물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3번 대지 챔프가 선행을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부산 11경주는요. 빠른 흐름의 단거리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죠. 8번 성산 사이먼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세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부산 7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 부산 편성 중에 상당히 혼돈도가 높은 경기로 보입니다. 물론 최근에 좋은 전력을 보였던 현등급 말과 승급전 치로는 상승의 앞길도 있습니다만 직전 대비 달라진 경주 여건과 컨디션의 변화 등등으로 충분히 이변이 가능한 레이스 보는데요. 최근에 승급전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던 5번 원찬스를 필두로 당일 전광판은 5번을 필두로 8번 스트리플 실버, 9번 톰스타, 3번 영광의 팩터 등이 전광판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하지만 요 마필들, 액면의 인기말을 누를 수 있는 복병 가치가 높은 말 여러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자, 김지영 의원, 주옥 같은 복병마 한두만 소개해 주시죠. 네, 이 편성한 복병마들 좀 유심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투력을 아주 짱짱하게 갖추고 있는 전력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10번 파인파워 다시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속이 상해요. 훈련 때 걸음 변화가 왔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바로 그때 실전으로 연결이 되면 그럼 우리가 더 재밌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보통의 말들이 그렇지는 않죠. 그동안 다운되어 있었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그것을 실전에 한번 적응을 해놓고 다시 훈련식 컨디션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그 이중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물론 특출난 말들은 한 번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파인파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직전 경주에 이미 훈련식 컨디션 변화가 와 있었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직전보다 호전세가 더 뚜렷해진 상황입니다. 회복세를 보여주기 시작한 10번 파인파워라고 한다면 이 말은 선행은 아니더라도 선입과 추입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는 그 강점, 현등급에서의 경쟁력까지 강조드려 볼 수 있는 복병으로 추천드려 봅니다. 네, 10번 파인파워가 직전부터 컨디션의 변화는 체크가 됐습니다만 직전에 아쉬웠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번 기회죠. 선추입이 자유로운 전개 이점까지 살려볼 복병 가치 높은 10번 파인파워를 김지영 의원의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민병철은 안쪽에 1번 장산도교를 추천을 드립니다. 데뷔 후 두 차례 경주 모두 졸전을 펼쳤던 말인데 당시 그 주목을 좀 받았던 말이긴 해요. 1억 6천짜리 고가의 경매가를 기록을 했고, 자, 직전 경주 이후에 연습 주행까지 단행을 하며 이번에 출전하는데, 자, 10월 26일 날 주행 심사를 보면요, 전과는 확연하게 걸음의 변화가 체크가 되었습니다. 자, 주행 심사 때는 후미 4코너, 이제 후미에서 타다가 4코너 외곽 돌고도 직선에서 아주 잡고 여유를 부리는 정도로 급격하게 이제 컨디션, 걸음의 변화가 포착된 말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번 경주 편성에서 1번 이 장산도교가 관심권에 좀 멀어져 있겠습니다만 한 박자 빠르게 이번에 컨디션의 변화가 포착된 만큼 우리가 한 박자 빠르게 이 1번 장산도교 관심을 가지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성과 거두실 겁니다. 네, 7경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요. 당일 주목받을 인기마들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특히나 저희가 소개해드린 김지영 의원의 10번 파인파워 그리고 민병철의 1번 장산도교 이 두의 복병 전력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주차 금요경마 해설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부산 경마는 다수의 기수들의 이제 과천 원정으로 인해서 몇몇 기수들에게 그 경주마들이 기회가 많이 간 그런 형국이 많아요. 하루 왼종을 타는 기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기수들의 이제 컨디션 또한 그 체력 소모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당일 기수들의 그 컨디션 체크, 컨디션이 좋냐 나쁘냐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복귀전 치는 서수훈 기수의 또한 의지까지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경마 해설방송에서 더욱더 알토란 같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